네, 투자 바람이 불어올 듯 불어오지 않아서 우리 애간장을 녹였던 섹터 가장 첫 번째로 말하자고 하면은 5G가 생각나실 겁니다. 사실 뭐 3G, 4G, 5G 계속 통신은 발전을 하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크게 휘청거렸던 섹터였거든요. 이번에 진짜 바람이 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또속이라고 있어요. 5G 또 속았다, 오또속. 네, 그런 맞아요. 말이 나올 만큼 정말 투자한다 하지만 다시 떨어지고. 네. 이젠 진짜 한다 하고 다시 떨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은 뭐 새로운 이유가 나와서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또 똑같은 내용입니까? 글쎄요,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일단은 삼성 쪽에서 인도에다가 5G 이제 공장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공장 건설 재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5G에 어떤 약간 순환매적인 성격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또 속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5G 쪽 워낙 좋다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5G로 이제 오지 탐험을 떠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못 돌아오시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섹터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오지 탐험에서 그만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뭐 이제 곧 6G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인도 하면은 세계에서 2위 수준의 어떤 5G를 깔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5G라는 거는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요. 고주파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직진성을 가지고요. 하지만 대신에 손실률 이런 면에서는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수에 비례해서 기지국이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대당 1,0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애초에 주파수 할당 받을 때 약속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5G 관련해서 품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소송도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상승의 서방님이요. 2019년 대장주는 KMW였다라고 했는데 네. 진짜 그 당시 KMW의 주가 상승은 네. 마치 최근에 뭐 현대사료 느낌이랄까요? 계속 그렇게 상승하는 그렇죠. 아차하면 또 올라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 KMW 5G 안에서 보여줬는데 맞아요. 올해는 그러면은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작년보다 좋은 거죠? 작년보다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걸 5G 전체로 묶어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5G 초기 투자 때 어느 통신이건 4G LTE건 아니면 5G건 6G가 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기지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지국을 초기에는 최대한 생색내기 위해서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KMW 같은 종목들이 정말로 숫자 분기마다 서프라이즈하게 내면서 주가도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투자 공백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고요. 아까 제가 통신사에서 주파수 할당 받을 때는 약속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1년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속했던 28GHz가 완벽한 5G거든요. 근데 28GHz 몇 대 설치됐나 보니까 300대 조금 넘었어요. 약속했던 거에 1%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기지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촘촘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통신사도 그거를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 쪽 투자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엄청나게 넓은 영토예요. 우리나라로 대비를 해봤을 때에는 미국 같은 곳들 거의 100배 되고요. 유럽 쪽도 100배, 일본 같은 쪽도 우리나라보다 4배는 큽니다. 그런 곳에다가 이런 1,000만 원, 대당 1,000만 원 하는 기지국들을 촘촘하게 설치할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통신사의 부담이 너무나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 면에서는 조금은 기대감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쪽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대비 5G 시장에 대한 톤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 예전 그 2019년도처럼 5G만 다 가던 그런 시대는 아닐 것이다. 네.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신 이야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대기업이 화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5G 통신주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던 게 지난번에 미중 그 갈등 그렇죠. 사이에서 화해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어떨 때는 반사이익은
어쩔 때는 피해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뭐 관련 이야기 없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화웨이 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자꾸 좀 협업을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상 화웨이가 지금 인도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려고 하는데 화웨이 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제재를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에 걸쳐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약간 수작이 아닐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작 나왔습니다. 네, 조금 단어가 과했나요? 아니에요, 네, 그런 괜찮아요. 부분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화웨이가 21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뿜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거의 3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에릭슨과 노키아가 각각 15%, 삼성전자는 몇 %였을까요? 매출 비중? 몇 퍼센트 정도? 3% 조금 넘어요. 되게 적네요. 그만큼 어떤 20년도에는 버라이즌 쪽으로 8년 동안 5조였나요? 5년 동안 8조였나요? 그만큼의 수주를 했는데 작년에는 AT&T 같은 티모바일 같은 쪽으로 수주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공백이 크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이게 과연 화웨이와의 협업이 독이 될 것인지 악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잘 판별을 해서 판단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화웨이의 손을 잡으면은 뭔가 매출 비중이라던가 그런 파이가 커질 수 있지만 그렇죠. 안 좋은 건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나빠지게 맞아요. 될시 중간에 네. 끼어버리는 참 애매한 또 상황이 올 정권 수도 있다. 자체도 약간은 네. 윤석열 당선인이 약간 미중 네. 중국보다는 미국 쪽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애매한 상황 속에서 지금 화웨이 관련 뉴스가 있고 네. 여기에 우리가 증권가에서는 5G를 어떻게 보느냐 봤더니 요즘 이런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는 저평가. 네. 뭐 저평가 아닌 종목 최근 시장에 그렇죠. 네. 사실 정말 널리고 네. 널린 게 저평가주인데 네. 어떻게 5G 장비주도 우리가 정말 알짜배기 종목으로 저평가주를 골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평가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놓아줘야 될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G 전체를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이 좀 이렇습니다. 숫자가 그동안의 어려운 시기에도 굉장히 잘 내왔어요. 그렇다가 1분기에는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내보내고 2분기 이후부터 인도라던가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쪽들에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숫자가 많이 나오면서 또 저평가 영역까지 탈피하면서 PER을 높게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탄력이 크게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수준으로 밀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점 대비했을 때요. 하지만 이제 저점 잡고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고요. 정말 52주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만큼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개선의 흐름이 감지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봐야 된다. 이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에서의 어떤 캐펙스도 분명히 확대가 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권 교체됐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4차 산업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들로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5G 망을 촘촘하게 깔아야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은 지금 3.5GHz 위주의 진짜 5G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5G 폰을 사용은 하지만 LTE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네. 그게 꾸준하게 5G가 안 잡히는데 뭐하러 비용을 그렇게 내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촘촘하게 까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거기다 기지국을 설치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음영 지역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스몰셀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지국보다는 스몰셀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약간 이렇게 네. 키워드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락빈님이 HFR 가자라고 글 써주셨는데 이번에 또 종목별로 다르다고 하니까 HFR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하나금융투자에서 5G 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주다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63,000원으로 제시했는데 네. HFR은 그 사용자 사장님 봤을 때 저평가 갈 수 있는 종목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막연하게 저평가라고 하기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가 조금 너무 높게 일단은 1차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 네. 약간 낮게 하시고 분기별로 좀 더 높였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이쪽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종목이 아니라
특정 애널리스트들의 이름을 대고 그 사람 때문에 물렸다, 5G가. 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원망의 뭐 그런 목소리였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 통신사의 대규모 투자가 선행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상황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론트홀 수주가 HFR 같은 경우에는 급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마진 제품의 수주가 확대돼 나가는 모습들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이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실적이 올해 상반기입니다. 좀 저조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보게 되면은 지금 4분기, 작년 3분기에 580억 매출에 127억 영업이익, 4분기에 거의 950억 매출에 162억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요. 1분기 들어오면서 461억, 매출액이 거의 4분기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8억으로 거의 한 4분의 1 수준 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1분기에 약간 꺾이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계속적으로 5G에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실적들은 1분기에는 아닐 거란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1분기 실적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과 업종 간의 좀 순환매, 섹터 간의 순환매가 일어날 때 주가들이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받을 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고가의 어떤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실적 체크하면서 정말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에 숫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FR 1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용과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덥석 이 주가를 물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마침 저희가 2월 28일에 송동현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서 HFR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보유자분들이라면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서진 시스템은 오늘 또 무상증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5거래 네. 연속 상승에 제가 차트를 보니까 거의 U자형으로 확 맞아요. 올라갔던데 네. 이 종목의 주가 훈풍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훈풍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무상증자 이슈는 약간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5G 외에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은 21년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0% 이상 성장하는 급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단도 220% 급성장을 같이 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5G 쪽이 아닌 5G 쪽은 사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 외에도 다른 쪽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 부문에서 숫자들이 나오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것 같아요. 지금 미상환 전환사채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니에요. 베트남 법인의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1100%가 증가가 됐고요. 증설 투입을 함으로써요. 그리고 순이익도 3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그만큼 자본을 투입해서 굉장히 잘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비,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을 약간은 좀 떨칠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이고요. 2200억 규모나 돼요. 지금 2000억은 상환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게 다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현 유통 주식 대비했을 때 거의 30%입니다. 네. 물량이 545만 주예요. 그렇고 1,100억 규모의 7회와 8회 시비는 대신에 리픽싱이 없어요. 리픽싱 아시나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만큼 이 행사할 수 있는 가격대를 낮춰주는 조건들이거든요. 보통 한 30%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조건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47,000원 정도가 돼야 이걸 전환시켜도 손실이 없는 겁니다. 당장은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어떤 모멘텀을 받고 실적 받아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나올 수도 있는 물량으로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매출과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상증자의 단기적인 이슈도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인 5G 대비해서 굉장히 재편이 잘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서진 시스템의 강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오이 솔루션은 어떻습니까? 혹은 뭐 다양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긴 시간이 부족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궁금한 종목이 사윤관 차장님의 5G 탑픽인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통신 장비주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하나의 종목은요? 저는 이노와이어리스 꼽고 싶네요. 네. 다른 종목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다른 분들이 또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노와이어리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직진성을 가지고 굉장히 고주파 빠르기 때문에 도달 시간이 짧고 빠르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손실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지국을 촘촘하게 깔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그 의미가 퇴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커버해 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스몰셀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기지국 한 대에 대당 얼마 한다고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통신사들이 약속했던 애초에 35,000대 이런 것들 턱도 없습니다. 지금 1%도 채지 않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음영 지역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인빌딩, 빌딩 안쪽에 주파수가 투과하지 못하는 지역들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몰셀이 커버를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영토가 더 넓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쪽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지국 많이 깔 수 없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 일단은 1분기부터 일단 일본 쪽에서 스몰셀 매출의 인식이 시작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게 중장기로 가면은 결국에는 뭐 국내는 좀 미미해 보입니다. 사실 영토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이라던가 유럽, 인도 이런 쪽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한 5G 28GHz 영역을 상용화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4차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냐 그런 부분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반영들이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음영 지역 발생 가능성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더 빨라지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서비스 용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자 체감상으로 스몰셀로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5G 구축하면서 스몰셀에 더욱더 많은 커버리지들이 필요했을 때 이노와이러스가 최대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현재 이노와이어리스를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5G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연과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